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 2026년도 5월 14일 심야인데요. 밤 10시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김태회 교수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부탁을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너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좀 제가 기동량을 좀 듣기 위해 가지고 오늘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요. 세대 교체 이슈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의 시장 선거 유권자 비율을 보면 50대 이상이 현재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 권영진, 김부겸 선거가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정치 유권자들이 지금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권영진과 김부겸이 15%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당시 민주당 후보는 40%에 가까운 아주 놀라운 득표율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대구 정치에 정말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구는 여전히 고령층 투표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지도와 조직력이 그러면 여전히 이런 고령층 투표율이 많은 지역에서 결정적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 조직력에 기반한 캠페인은 그동안에도 해왔고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직에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자극적인 그 아젠다들을 탑재해가지고 유권자들을 지금 동원해내고 있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조직 선거가 아니라 바람 선거라고 하죠. 어떤 이슈가 갖는 쟁점, 또 휘발성,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은 이 지역에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측이 다 조직 선거냐, 또 바람 선거냐를 가지고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기반하고 있는 그 유권자 세대적 특성을 보니까 3, 4, 50대의 그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또 60대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20대에도 국민의힘이 좀 강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이번 선거가 전통적으로 그런 이념과 정치 선거로부터 이제 이익 선거, 경제 선거가 중요한 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50 플러스를 그다음에 장년으로 해서 시니어층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30, 50 중간 허리층이 새로운 어떠한 투표 세력으로 특히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30, 40, 50 이 허리층에서 민주당이 바람을 하고 그다음에 세대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판서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층에 소구하는 정책들을 아주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년 주택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또 문화예술 관련, 뭐 여러 가지 청년층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소구력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뚜렷한 어떤 반응이 적극적으로 청년층에서 나온다거나 하지 않는 상황인 터라서 그것이 갖는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민주당이 캠페인 정책을 제시하는 그 방향을 보면 메가 프로젝트에 좀 경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활 체감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지금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은 현재 지금 자신들에게 적적이지 않는 청년층을 끌어들이려면 생활 체감 효과가 높은 정책들을 좀 많이 제시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미지상으로 젊은이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 정치에서는 그렇다면 60, 70, 80까지 고 연령의 고 투표층, 또 이들이 인물은 바뀌어도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또 현재 선거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 아마 윤석열 그 내란계엄 사건 때문에 보수층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력을 바꿔봐도 뭐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제 오늘 나온 메시지를 또 보면 뭐 민주당이 되면 뭐 대구가 완전히 뭐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이 담당 세력이 바뀌었던 지역도 보면 다 저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수세적인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보수 그 본진이 보이고 있는 그 윤호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치들이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뭐 소구력을 가지지만 또 넓은 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하긴 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자니 뭐 그래 바꿔봤자 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일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어떤 세대 교체라면 결국은 30, 40, 50, 3050 집단과 그다음에 60, 70, 80, 60, 80 집단이 기존에는 60, 80 집단이 고 투표층으로서 대구 정치를 주도해왔고 선거의 어떤 판세를 주도해왔는데 이번에는 30, 50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대구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그 이게 발견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숫자상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가 지금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높은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변화의 그 기본적인 어떤 동력은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누가 더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대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스윙하는 그 계층들이 얼마나 민주당 쪽으로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습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3050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 뒤에 그 엘리트들이 그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를 쭉 훑어보니까 지역 내에서 성장한 젊은 리더들이 에, 적잖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구청장 후보라든지 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에 출마한 분들 중에는 아주 30대 아주 연부역강한 그런 젊은이들도 발견이 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이번 그 김부겸과 함께 어떤 정치적 실현에 일정한 성과를 내게 되면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형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이 세대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6080 세대에서 후배 세대를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 진영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세대 교체 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냥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사회에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서 수직적 성장과 진입을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사회로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지도자가 되는 수평적 진입의 경로가 있는데 지금 대구의 경우는 상당히 수평적 진입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했거나 뭐 의사를 했거나 뭐 다른 일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정치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사례라든지 또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철수의 사례,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수평적 진입에서 오는 그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그런 점들이 좀 비교적 많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아주 새로운 관점에 세웠던 대구 정치의 세대 교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